안녕하세요, 앤디입니다. 오늘은 갈등이 반복되어서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 상대를 붙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감정적인 말이나 어떤 행동으로 상대에게 실망을 줄 때가 있어요. 이때 그 사람에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조심할게, 먼저 굽히면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큰 문제가 아니라면 쉽게 풀리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고 종종 감정적인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큰 문제가 아니라면 상대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한 번쯤은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같은 문제로 갈등이 반복되었다고 해볼게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요즘 내가 좀 감정적인 상태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내가 좀 예민해졌나 봐, 앞으로는 진짜 조심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했을 때 상대 입장에서는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구나,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힘들 때 쉽게 감정적인 상태가 되는구나, 인식이 생긴단 말이죠. 어찌되었던 상대방도 그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한 번 더 넘어가 줄 수도 있겠죠. 같은 문제로 갈등이 3번, 4번 정도 더 일어났다고 해볼게요. 이때부터는 내가 사과를 해도 상대는 쉽게 풀리지가 않을 거예요.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기도 하고 상대방은 화를 낼 수도 있겠죠. 이때부터 상대방은요, 자신이 처음 생각했던 내 모습과 실제 모습이 많이 다르고 꽤나 예민하고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강한 인식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아직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다 보니까 약간은 찝찝함을 안고서 만남을 좀 더 이어가보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같은 문제로 갈등이 5번을 넘게 반복되었다고 해볼게요. 이때부터는 상황이 심각해지고 미안하다는 말로는 풀리지가 않을 거예요. 상대 입장에서는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다 보니까 사과의 진정성도 의심이 되고 이 부분은 노력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상대방은 나의 감정적이고 쉽게 토라지고 예민한 모습 때문에 이 부분을 자신이 안고 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를 조심하겠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여러 번 반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강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양치기 소년이라는 동화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에게 늑대가 출현했다고 여러 번 장난쳤다가 결국 그 소년의 말은 아무도 믿지 않게 된 거였는데요.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아무리 다급하고 절실하게 이번에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호소를 해도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보통 화라는 감정은 그 사람이 충분히 고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문제일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화를 내는 건데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지 그랬어, 대체 왜 그랬어, 앞으로는 좀 정신 차리고 잘해, 이런 말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하지만 문제가 반복되다 보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성적이고 침착하게 우리는 안 맞는 것 같다, 미래가 없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나에게 사과 안 해도 되고 그만 미안해해라, 이제는 너 인생을 살아라, 너에게 맞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첫 사회생활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사장님께서 매장에 물건이 부족하면 창고에서 그때그때 꺼내서 진열을 해야 한다고 몇 번의 주의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주위에서 앞으로 잘 진열하겠다, 행동은 고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사장님도 이제 포기하고 조용히 퇴사를 권하게 되겠죠. 그때 나는 울면서 사장님께 앞으로 잘하겠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 다시는 안 그러겠다, 노력하겠다, 사장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다고 해볼게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좋은 말로 수차례 이야기할 때는 못 알아듣고 이제 와서 왜 그럴까, 그 말에 신뢰가 없고 뭔가 지능이 낮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아직 사회 경험이 없어서 책임감도 없고 너무 어리숙하기 때문에 이건 노력의 차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마음이 돌아선 사장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게 될까요? 만약 저라면 앞으로 잘하겠다, 노력하겠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이런 말은 다 빼고 이렇게 담백하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사회 경험이 부족해서 사장님의 이야기를 잘 못 알아먹어서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사장님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매장에 물건 진열하는 것은 상품이 많아 보여야 구매욕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야기를 해주셨을 텐데 저의 아니라는 생각이 화를 자초한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깨닫게 됐네요. 염려 끼쳐 드려서 죄송하고요. 이번 계기로 저도 사회 경험을 더 많이 쌓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누를 많이 끼쳐서 더 일하고 싶은 제 마음들은 그저 욕심인 것 같아서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제가 사장님께 신뢰를 주지 못하고 실망만 주게 되었네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장님의 고마운 그 마음 잘 간직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다 빼고 담백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잘하겠다, 노력하겠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이런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도 않는데도 신뢰감을 갖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내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더 이상 핑계대지 않고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소탈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모습들이 더욱 믿음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장님 입장에서도 새로운 사람을 다시 뽑고 다시 일을 가르치면서 번거로움을 거치는 것보다 한 번 더 믿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로 나의 어떤 반복적인 문제로 인해서 상대가 지쳐 떠나갔다고 한다면 내가 잘하겠다, 노력하겠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이런 말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사람 꼴만 더 우스워 보이고 양치기 소녀처럼 그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란 말이죠. 매번 동일하게 그저 감정적으로만 호소하면서 상대방을 계속 붙잡고 매달리게 되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가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해야 그게 너지, 참 너다운 행동을 한다, 이별을 더욱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연애 초반 같은 문제로 싸웠을 때는 그냥 사과를 하면 풀렸을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집에 찾아가서 얼굴 보면 그냥 풀리기도 했겠지만 그런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 그 사람은 다시는 안 그러고 싶거든요. 사랑도 중요하고 연애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 자신의 행복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찌되었던 상대방이 이별을 말했다는 것은 나와 함께하는 것이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가치관과 잘 맞고 같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관계, 동반자로서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적당히 홀로 설 줄도 알고 함께 할 때는 언제나 편안하고 든든한 존재, 그런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거예요. 만약 내가 연애하는 2, 3년의 기간 동안 나는 얼마나 발전했고 괜찮은 사람이 되었는지, 얼마나 나는 상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내 인생을 잘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었는지 먼저 나를 점검해 봐야겠죠. 연애를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이 전부였기 때문에 모든 시간들을 그 사람에게 맞추면서 그만큼 상대가 나를 채워주지 않았을 때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연애에 너무 몰입함으로 부작용은 없었는지를 체크를 한번 해봐야죠. 연애를 제외하고 그 외의 것들,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 인간관계, 취미활동, 자기개발, 자아실현, 이런 것들은 등한시하고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삶 속에서 그저 관계만 너무 몰입하고 상대방만 바라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내게 주어진 환경들을 잘 헤쳐나가면서 그렇게 얻는 기쁨들은 거의 없고 아니란 자세로 살아왔다면 그런 태도와 생각들이 연애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을 거예요.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 단순하게 잘하겠다, 노력하겠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제는 내 인생을 겸허하게 돌아보고 인정하면서 나의 삶이 연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비좁은 연애관에서 탈피해서 보다 넓은 세상에 나와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별의 순간만큼은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텐데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보다 현재의 깨달음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가 전부가 아니라 나도 내 인생과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숙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홀로 설 줄도 알고 내 삶을 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상대방을 가볍게 붙잡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같은 문제가 반복되어서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건 어떨까요? 짱구야, 우리가 헤어지고 며칠 정도 지난 것 같아. 그동안 나를 돌아보고 우리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지냈어. 우리가 만난 지 2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나는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발전했었는지를 생각해 봤어. 그리고 나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내가 과거에 많이 머물러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반성이 많이 되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취업하고 난 이후부터 주말에 잠만 자거나 짱구를 만나는 일 외에는 나 스스로 주체적이고 발전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직장에서 힘든 것들을 자주 토로하면서
짱구에게 감정 노동을 시켰던 것 같아. 그리고 별거 아닌 일에 서운해하고 관계에만 몰입하다 보니까 나의 그런 모습들이 지치고 힘들었을 거야. 매번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짱구 입장에서는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 내가 적당히 홀로 설 줄도 알고 나 스스로 행복을 찾았어야 하는데 내 행복을 짱구에게서만 찾으려고 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 어떻게 보면 현재 이별은 나에게 꼭 필요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 내 삶이 망해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그저 관계에만 몰입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별 이후에 내 삶을 어떻게 잘 살아갈지 계획도 세우고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자기 관리도 열심히 하면서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야. 아픈 만큼 성장한다는 말처럼 현재 힘든 이 순간들은 나에게 보약과 같은 쓴 약인 것 같아. 연애라는 것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을 해. 나도 이번 계기로 경각심을 크게 갖게 되면서 내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짱구에게도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억지로 붙잡지는 못하겠더라. 그럼에도 항상 좋은 남자친구로서 힘들 때마다 힘든 내색 하지 않고 내 이야기 잘 들어줘서 고마웠고 언제나 최선을 다해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해. 다만 아직은 내 감정에 좀 더 솔직하고 싶은 것 같아. 그래서 짱구에게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려고 해. 우리 서로 각자의 삶에 충실하면서 서로 도움이 되고 좋은 관계로 만들어 나가보면 어떨까 제안을 하고 싶어. 나도 내 인생이 중요하고 이전처럼 관계에 지나치게 몰입하지 않을 거야. 하루하루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려고 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짱구의 의견을 존중하고 좀 더 건강하고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나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짱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던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내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을게. 나는 절대 상관하지 말고 짱구가 후회하지 않을 만한 선택을 하길 바랄게. 내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 이런 식으로 잘하겠다, 노력하겠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런 내용들은 전부 빠졌고 보다 근원적인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전달했을 때 분명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갖게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별의 순간들은 정말 힘든 시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픈 만큼 성장할 수 있고 또 내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재회에만 목을 매는 것보다 나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연애를 할 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었는지를 보다 넓은 관점에서 나 스스로를 성찰하고 배우려는 그런 자세로 상대방과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진심이 그 사람과 헤어지고 싶지 않은 그런 진심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더 좋은 사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와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진심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은 결국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했던 말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나는 더 이상 양치기 소년이 아니고 나 스스로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나를 만나게 되는 누군가는 큰 행복감과 만족감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 삶에 있어서 행복해야 하고 그런 행복들을 많이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 행복한 사람, 오늘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재회를 도전하는 것에 있어서 내 문제는 어떤 문제이고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에 채널 정보 확인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괜찮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으로 앤디였습니다.